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24절기 중에서 네 번째 절기죠. 바로 춘분인데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농가에서는 춘분을 전후로 봄보리를 갈고 또 봄가리를 했고요. 새로 담도 고치고 들나물도 캐어 먹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춘분을 전한 음력 2월을요. 천하의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하는 달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입춘이나 경칩이 봄이 막 시작되는 달을 일컫는 말이라면 이 춘분 같은 경우는 농사를 시작하는 달이다 이렇게 불린 거죠. 네, 이제부터는 우리 농민들 더 바빠질 것 같고요. 농촌에도 활기가 돌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깻잎과 단감 그리고 미나리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는 부지런히 이경아 팜캐스터가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주말을 앞둔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지 먼저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오늘이 벌써요. 이번 한 주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어제와 전반적인 가락동에 반입된 우리 농산물들 양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요. 어제보다도 좀 양들이 많이 지금 부족하게 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락동에서 오늘의 농산물을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오늘 전반적인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을까요? 우리 경매사님 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매사 김동호입니다. 네, 경매사님. 네. 한 발 뒤로 간다고 얼굴 작게 안 나와요. 앞으로 오세요. 네, 요즘 자꾸 뒤로 가시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인데 주말장 두고 네네. 어제보다도 양이 꽤 많이 좀 줄어든 모습이에요. 전반적인 모든 농산물들이요. 네, 지금 뭐 과체류 쪽은 많이 지금 양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엽채류 쪽이나 이런 봄나물들이나 이제 두릅류는 조금 늘어나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뭐 이 시기에 또 많은 분들이 찾고 사랑을 해주는 우리 농산물들은 봄나물류예요. 네, 달래, 냉이. 우리 경매사님은 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두릅. 두릅. 네. 두릅 좀 비싸지 않아요? 두릅 비싸니까 맛있잖아요. 네. 비싼 게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네. 두릅 뭐 살짝 이제 이렇게 숙회해서 데쳐서 이렇게 초장 찍어 먹으면은 네네. 저는 사실 회 먹을래, 초장 찍어서 두릅 먹을래 한다면 우리 경매사님은 두릅. 네. 나는 회. 아니 정말 너무 맛이 좋아요, 사실 이 시기에. 네, 예, 그리고 그렇죠. 요리 솜씨 없는 주부님들도 사실 지금 막 가락동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채소들, 특히 봄나물들 뭐 조리법이 필요 없거든요. 네네. 못하면 그냥 데쳐서 뭐 찍어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한켠에서 여러분들은 잘 지금 뭐 들리지 않겠지만요. 지금 옆쪽에서 계속 엽채류 경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매 분위기 전반적으로 가락동 좀 어떤 분위기 같아요? 아무래도 반입 물량도 줄고 지금 이제 식자재나 이런 납품 쪽에 납품들이 많이 지금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침체돼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중매인들도 아무래도 재고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매에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경매사님은요, 지금 한켠에서 엽채류 경매를 위해서 정말 우리 말대로 목이 지금 터질 듯이 지금 저렇게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 중도매인들 지금 그냥 봐도요, 다 나오셨어요. 다 참여하셨는데 응찰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소비가 많이 좀 약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구매력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자, 하지만 오늘만큼은요, 좀 더 씩씩하게 이 가락동에서 좀 우리 농산물들 좋은 소식 좀 전해드릴 텐데요. 경매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 여러분 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거래된 채소 품목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과일 1231톤, 과일가채 1097톤, 일반 채소 4088톤 들어왔습니다. 모두 6418톤 반입됐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물량 69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품목은 배추인데요. 배추 같은 경우는 지금 저장량이 평소보다 감소한 데다가 특별한 소비 증가 요인이 없어서 강보합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배추 경락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39.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21.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82.46톤 감소한 상황입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7,99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8,900원, 최저가 7,5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7,9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소폭 지금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7원 평균가 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큰 변동은 없습니다. 3월 14일 보시면 9,2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이 가격이 3월 17일부터 소폭 좀 하락하면서 3월 18일 가격 8,8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은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정말 소폭 좀 상승하면서 오늘 8,9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9,500원 기록했고요. 진도군이 8,900원, 무안군 7,900원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는 무안군이 가장 높네요. 7,26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자와 고구마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강원도에 저장 물량이 너무 많아서 10kg들이에 모두 5,000원에 배송비 포함해서 5,0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감자와 고구마는 최근 소비가 많이 감소한 상태고 또 시세도 하락하고 그만큼 산지 출하량도 감소한 상황인데요. 경락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54.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13.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0.8톤 증가했습니다. 감자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37,85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79,000원, 최저가 2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4만 원이 넘는 평균가였지만 오늘 37,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33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지금 지난해보다 올해 그래프가 밑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5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가장 높았던 가격 5만 원 아래입니다. 49,000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고요. 지금 2월 말 이후부터 3월이 들어선 이후부터 계속 보시면 지난해 가격이 올해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37,8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김제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은 상황이네요. 최고가 85,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54,744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이어서 감자 순위 품종 보겠습니다. 2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7,85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79,000원, 최저가 24,000원에 형성돼 있고요. 자, 어제 4만 원대, 자, 오늘 37,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33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일반 감자와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59,000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역시 49,000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고요. 3월 이후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37,000원대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역시 김제시가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85,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54,74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고구마 보겠습니다. 오늘 157.4톤 반입됐고요. 자, 어제는 139.8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7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2,70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6,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34,000원대 평균가, 오늘 32,000원대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509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38,000원대 가격까지 나왔었고요. 2월 말경부터 지금 3월 중순경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해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하향하고 있는 그래프고요. 올해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3월 한 10일 정도 이후부터는 올해 가격이 역전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가격 보시면 32,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57,000원, 평균가 35,96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호박 밤고구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7,37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는 34,500원, 최저가 24,500원에 형성이 돼 있고요. 자, 어제는 29,000원대 평균가, 자, 오늘은 27,000원대에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2,244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0일 보시면 22,882원으로 최근 한 달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를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3월 들어서부터 소폭 좀 하락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3월 9일까지만 하락을 했고요. 9일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 흐름을 회복했습니다. 지난주 가격 보시면 28,000원대까지 올라갔었고요. 하지만 지난주보다는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가격 27,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네요. 최고가 45,000원에 거래됐고요. 이어서 논산시와 영암군이 3만 원대에 형성돼 있었습니다. 여주시와 음성군 모두 2만 원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평균가 역시 당진시가 가장 높죠. 28,65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논산시, 영암군은 2만 원대, 여주시, 음성군은 모두 만 원대 평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깻잎입니다. 깻잎 경락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39.54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39.81톤 반입됐었습니다. 물량 차이 크진 않습니다. 어제보다 0.27톤 감소했습니다. 깻잎 백속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7,966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22,5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모두 17,000원대 평균가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의 18,000원에 가까운 평균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299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 중순, 3월 17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17일 가격 보시면 27,5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다시 하락 흐름 타면서 어제 22,500원의 최고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오늘까지 같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올해 가격이 지금 지난해 가격보다 계속해서 좀 우위에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올해 가격은 가장 높았던 가격대 2월 25일에 24,000원대였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2일 때에 19,000원대 가격까지 나왔었습니다. 올해 가격이 더 높죠. 자, 하지만 3월 2일 가격대 지난해와 올해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근접을 했었지만 그 이후부터 다시 간격이 좀 벌어지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17,000원대 가격이 형성됐고요. 올해 오늘까지 17,000원대,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밀양시 14,196원에 거래가 됐고요. 충남 금산구는 16,218원이었습니다. 자, 경북 경산시는 14,000원에 거래가 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산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23,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밀양시가 2만 원, 그리고 경산시, 서천군이 모두 14,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평균가 역시 금산군이 높죠. 16,218원에 거래가 됐고요. 밀양시와 경산시는 모두 14,000원대, 그리고 서천군은 13,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경락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농산물 소비 동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협 하나로유통 이재호 M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채소류 가운데서 최근 좀 가격이 상승한 품목이 어떤 품목이었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최근 이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배추입니다. 배추 산입 기준으로 지난해 2,122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6,000원 이상 가격이 오른 8,335원으로 약 213% 정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현재 배추는 저장 배추 위주로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출하량과 소비량이 동반 감소하면서 이 전년 대비 가격은 상승세이지만 전주 대비해서는 하락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 품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가격이 떨어진 품목은 깐마늘입니다. 깐마늘 500g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작년에 6,600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2,400원 떨어진 4,200원에 거래가 되면서 약 36% 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기온 상승에 따른 이 저장 원물의 품위 저하로 이 출하 물량이 증가하고 수요도 동반해서 증가한 상황인데요. 전년 대비 가격은 하락세이지만 전주 대비는 보합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채소 깻잎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지금 4월 이후로 미뤄지면서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가들의 정말 빨간불이 켜진 그런 상황인데요. 깻잎 같은 경우도 그런 품목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개학이 5주 뒤로 밀리는 초유의 사태가 맞아졌는데요. 이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 농가 일부는 폐농 단계에 들어갔고요. 또 이 전담 출하 조직은 사업을 접는 등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부 깻잎 농가에서는요, 판로가 끊겨서 다 자란 깻잎을 뽑아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하네요. 네. 코로나19가 뭐 농업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날씨 때문에 작황이 좋아지고 또 출하량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하루빨리 좀 이 사태가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깻잎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최근 반입량에 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예, 깻잎의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 반입량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 보면은 이 반입량이 적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럼 현재 깻잎은 주로 어떤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깻잎의 주산지는 경상남도 밀양과 충청남도 금산 지역인데요. 실제 저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반입되는 깻잎도 주로 밀양과 금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현재 시세 평년과 비교해서 좀 어떤 편인지도 알려주시죠. 예, 깻잎은 이 백석 기준으로 이번 주 평균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전주에는 19,000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1,000원이 떨어진 가격인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 이 17,000원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하면은 가격이 상승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깻잎 소비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농협 하나를 유통해서 체감하는 소비 변화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 깻잎 소비는 이 변동이 큰 품목은 아닌데요. 네.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깻잎 소비도 점점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뭐 다양한 음식 만들기에 도전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왕이면 좀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좀 건강한 음식 만들기도 좀 유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깻잎 포장 규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판매장에 따라서 이 판매하는 규격의 수요가 다른데요. 네. 소매 매장의 경우는 3속, 그러니까 10장 묶음 3개 단위의 소포장 상품의 수요가 높고요. 식자재 매장은 100석 또는 50석 단위의 박스 상품 수요가 높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 고품질 깻잎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곳이죠. 금산군 연결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허 작목팀 깻잎을 담당하고 있는 최유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국의 깻잎 생산량의 무려 40%를 차지하는 지역이 금산군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 최근 깻잎으로 4년 연속 큰 연매출을 달성했다고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금산군은 2016년 최초로 깻잎 연매출 500억 원을 달성한 후 지금 성장세를 보이며 2019년 524억 원을 달성하여 4년 연속 500억 원대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깻잎 재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 농자재 지원 사업 등 깻잎을 고품질화시키는 것에 집중하였고 깻잎 농가들도 스스로 자발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금산군 깻잎 명품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산군은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요. 전국 최고 깻잎 주산단지의 명성을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네, 뭐 4년 연속 500억 원대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많은 소비자가 찾는 깻잎은 뭐가 다를 것 같습니다. 특징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금산군 깻잎은 주로 일교차가 큰 해발 250m의 분지형 고지대에서 재배되면서요. 잎이 크고 두터우며 색깔이 진하고 잎 뒷면에 안토시안 색소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배재대학교 이종수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금산군 깻잎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깻잎보다 고유의 향이 강하고 떫은 맛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방금 뭐 깻잎 향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깻잎 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쌈 싸 먹을 때 네, 상추보다는 좀 깻잎을 선호하는 네. 편입니다. 깻잎 보면 추부 깻잎이 많더라고요. 추부 지역에서 생산을 시작했다고 해서 금산 깻잎이 이제 추부 깻잎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현재 금산 깻잎 재배 현황도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산군 깻잎의 첫 시작은 1982년 추부 지역에서 이제 김기수 만이산농협 전 조합장과 일부 농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경남 지역에 비해 뒤늦게 출발했음에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서 현재 2019년 말 기준으로 깻잎 재배 면적은 296헥타르로 전국 695헥타르 대비 4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 수는 2,496농가이고 생산량은 9,091톤에 524억 원의 소득을 불러왔습니다. 금산군은 2015년 전국 엽채류 중 최초로 금산 추부깻잎 특구로 지정되었고요. 특히 추부깻잎 GAP 연구에는 제1회 GAP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 금산 깻잎이요, 해외에서도 참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수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금산 깻잎은 미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2019년 총 25,499kg을 수출하였고 원화로 환산하면 2억 9,800만 원가량의 소득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깻잎은 수출의 초기 단계로 앞으로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깻잎 산업화를 위해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올해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과 양액 배들 시설을 이용한 재배로 더 산업적인 재배 환경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올해 금산에서 새 농가가 국비 3억을 보조받아서 양액 시설을 짓고 수출에 더 적합한 환경을 만들 것인데요. 이를 통해 2021년에는 더 많은 수출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금산 깻잎 다양한 소식 잘 들었는데요. 특히 깻잎에는 루테올린 성분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완화하고요. 또 향 알레르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채기,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준다고 하는데 이맘때 면역력을 높이는 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섭취하시길 네. 바라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깻잎 얘기 들어보니까 뭐 소득도 좀 늘어나고 있고 소비도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좀 가격 같은 경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 이 깻잎의 시세는 충남 금산 지역에서 주도하고 있는데요. 봄이 되면서 이 기온 상승으로 인하여 시장 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이 깻잎 소비가 늘고는 있지만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시세는 지속적으로 약보합세가 전망이 됩니다. 네, 약보합세를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깻잎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과일과채 품목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일, 과채 같은 경우는요, 유통업체 등에서 꾸준히 행사를 하는 품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산지 출하 물량이 최근 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저희가 살펴볼 품목은 바로 사과입니다. 이 사과 같은 경우 사과 후지의 경우 뭐 청송, 안동, 충주 등에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장 사과 품질 양호로 유통업체의 물량 소진도 꾸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락가는 어떻게 현황이 나타났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사과 반입 물량부터 보시면 114.5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 153.6톤 들어와 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39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사과 부사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3,112원입니다. 최고가 28,000원, 최저가는 19,000원을 기록했네요. 자, 오늘 23,000원대였는데 어제가 33,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시세 많이 떨어졌죠. 1,779원 하락한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전년도 30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균가 기준이고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해 그래프 같은 경우 끝으로 갈수록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좀 변동폭이 큰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약간 변동폭이 있긴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 좀 적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25일부터 3월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3월 2일 기점으로 지난해 시세 급상승했다가 급하락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줬지만 그 이후부터는 올해 시세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요. 23,112원인데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낮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가 최고가 32,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봉화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25,35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로얄 부사품 정도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8,761원, 최고가 35,000원, 최저가는 2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28,000원대, 어제 34,000원대였죠. 역시나 하락 흐름이고요. 5,578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35,000원대, 그리고 가장 낮았던 게 25,000원대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 4만 원까지도 나와주는 상황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3월 5일 때는 지난해 좀 이 시기에 하락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 약간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하지만 끝으로 가면서 3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올해 시세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28,761원을 기록했고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사과, 로얄 부사, 경북 의성군이 22,767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참외 경락가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참외 같은 경우 정식 면적이 감소하고 겨울철 기상 악화에 따른 이 착과율 감소로 3월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지금 한 2% 정도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출하량 감소가 경락가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외입니다. 46.1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37.53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8.6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76,604원, 최고가 85,000원, 최저가는 69,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어제 73,000원대 시세였는데 오늘 평균가 보시면 조금 더 오르면서 76,000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등락가 보시면 3,337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겠습니다. 최고가 흐름이고요. 3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16일 가격이 65,000원이었는데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오르면서 한 23,000원 정도 오늘 더 오른 가격을 기록했죠. 오늘 85,000원의 최고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죽은 최고가 107,000원을 기록하면서 다른 지역보다도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가 같은 경우는 김천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65,35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바로 방울토마토입니다. 이 원형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요, 주산지인 전남 지역의 재배 면적이 감소로 좀 물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경락가는 어떻게 또 형성이 됐을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토마토 226.8톤 들어왔는데요. 어제 들어온 물량은 158.7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좀 더 늘었습니다. 한 68.1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이고요.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6,003원, 최고가 17,000원, 최저가는 15,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오늘 16,003원, 어제는 22,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 하락 흐름 나타냈죠. 6,481원 더 떨어졌습니다. 자, 최고가 흐름 보시죠. 지금 3월 18일까지는 거의 비슷한 시세였는데 18일 기점으로 갑자기 급상승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어제 4만 원까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뚝 떨어지면서 17,000원대를 기록했네요.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창녕군 24,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 진안군이 높습니다. 15,27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방울토마토 5kg 상품 기준으로도 보시죠. 평균가 17,489원이고요.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는 16,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7,489원, 어제는 18,600원이었죠. 어제보다 오늘 1,111원 더 떨어졌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이 이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24,000원을 기록을 했고요. 바로 다음 날 떨어졌다가 어제 같은 경우 또 하루 만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격은 2만 원을 형성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지별로 봤을 때 논산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23,000원, 평균가는 16,91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바로 단감입니다. 바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단감 상황 확인해 보면요. 지금 반일량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얼마나 들어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64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온 물량 10.74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차이 좀 1.1톤 정도 더 적게 반입이 된 상황이네요. 단감 두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8,005원, 최고가 51,000원, 최저가는 28,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오늘 38,005원, 어제는 35,773원이었습니다. 2,232원 더 오늘 상승한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시면 거의 비슷한 시세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3월 14일 48,000원이었던 시세가 16일 기점을 한번 올랐고요. 그 이후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시세를 유지를 했었는데 어제 기점으로 소폭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격 5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고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그리고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지난해 시세와 올해 시세가 더 높았던 게 반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2월 20일 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이후에 올해 시세 더 많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다시 올해보다 지난해 시세가 낮게 형성이 됐었고요. 그러다 3월 9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또 뒤바뀌면서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뒤바뀌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최고가 56,000원 기록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격이고요. 평균가 역시 진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34,92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감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 단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이번 주 과일 시장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가격이 많이 오른 과일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이번 주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이 참외입니다. 참외 10kg 기준으로 작년에 62,000원에 판매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1,500원 정도 올라서 약 17% 가격이 상승한 72,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올해 이 날씨 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아서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또 하락한 가격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가격이 떨어진 품목은 신고배입니다. 신고배 15kg 기준으로 작년에 43,246원에 판매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8,000원 가량 떨어진 35,185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 저장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데 신고배의 경우에는 이 품위에 따른 가격 편차가 심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오늘의 과일 단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 단감 얼마나 좀 반입이 됐을까요? 예, 3월 11일부터 17일 기준으로 반입된 단감 물량은 87.1톤인데요. 이는 전년에 대비해서 14% 정도 증가한 물량이고요. 평년과 대비하면 17.6% 정도 줄어든 물량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단감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출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단감은 주산지가 경상남도인데요. 경남에서도 김해시와 창원시에서 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들어서 이 단감 시세가 또 어떤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평년과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상황일까요? 매년 이 저장 단감의 출하 종료 시기인 3월이 다가오면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단감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과일 중에서 유일하게 수입이 안 되는 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 이 사실은 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에 뭐 유통되는 과일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중에서 유일하게 수입이 안 된다니까 그야말로 좀 그러니까요. 귀한 과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좋은 단감의 기준은 무엇일까도 궁금한데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예, 단감의 품질 관리도 이 농산물 표준 규격이
기준을 따르는데요. 특품의 경우 색택은 이 단감 고유의 색깔에 이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숙도는 양호하고 균일하여야 하고 당연히 이 병충해에 피해가 없는 매끈하고 건강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감 또 품종별로도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감의 품종으로는 서천과 태추, 상서, 부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서천은 이 제수용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품종으로 과육의 색깔이 검으면서 떫은 맛이 납니다. 네. 그리고 태추는 흠이 이 배감으로 불리는데요. 색택은 푸른빛을 띠지만 가죽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아서 학교 급식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상서는 이 부유 품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전에 나오는 부유 품종의 이 사촌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과피가 얇아 멍이 잘 들지만은 당도는 부유 품종과 동일합니다. 또 부유는 이 소비자들이 흔히 알고 계신 단감인데요. 네. 당도나 색깔이 뛰어나면서 태추 다음으로 이 당도가 높은 품종입니다. 예. 자, 단감과 관련해서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예, 이 단감은 2020년부터 이 새로운 시장인 베트남으로 수출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 시장의 가격의 변동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수출 물량에 따라 이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단감에 대한 새로운 수출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단감에 대한 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품종 단감을 보급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단감 연구소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단감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뭐 이 단감 올르르 품종 보급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품종인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예, 올루리는 작년에 저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단감 신품종인데요. 네. 9월 24일경에 완숙되는 숙기가 빠른 조생종 단감입니다. 올루리는 단감의 대표 품종으로 불리는 부유에 비해서 성숙이 약 46일 빠른데요. 단감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시기에 충분히 유통 가능한 추석 선물용 단감 품종입니다. 네, 자 예. 그렇다면 이 올루리 품종만의 특성이 있다면 어떤 특성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일반적으로 그 조생종 품종은 생육 기간이 짧아서 대개 과실의 크기가 작은 편인데 올루리는 조생종이면서도 과실이 크고 당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올루리는 평균 종자수가 2개인데요. 씨가 적게 들어서 소비자가 먹기에 편한 특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꼭지와 과실이 접합된 부위에 틈이 생기고 물러져서 결국에는 상품성을 잃게 되는 것을 감에서는 꼭지 늘림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재배 농가에서 상당 부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품종 올루리는 그런 꼭지 늘림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뭐 소비자가 먹기에도 편하고 농민들도 재배하기 좋다고 하니까 참 좋은 품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올루리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단감은 그 우리나라의 6대 과일 중 하나인데요. 재배 면적하고 생산량이 세계 1위 수준이고 생산액은 연간 2,200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단감은 숙기가 늦은 만생종 부유가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유의 편중적인 재배 때문에 농가에서는 수확기에 늘 서리 피해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고 노동력 수급이 곤란하고 또 일시에 많은 물량이 출하됨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석 시기에 완숙이 되는 숙기 분산형 단감 품종에 대한 농가 수요가 매우 강했었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품질의 조생종 단감 올루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당도도 높고 또 먹기도 좋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까 보니까 추석에 충분히 유통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추석에 꼭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네. 올루리 품종 관련해서 최근 단감 주산지 농협 15개와 또 보호권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셨는데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 계약 어떤 계약인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우선 그 실시라고 하는 것은 그 품종을 증식, 생산, 조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통상 실시는 그러한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이 아닌 다수인에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묘목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신품종을 보급했을 때 농가에서 부담하게 되는 묘목 구입 비용이 한 주당 약 10,000원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단감 주산지에 15개 농협과 올누리에 대한 통상 실시 계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해당 지역의 단감 농가에서는 거의 무료로 신품종 올누리를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품종에 대한 농가 반이나 관계자들의 반응도 꽤 중요하잖아요. 예. 좀 어떤 반응을 얻었나요? 예. 올누리는 추석 시기에 유통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생종 단감이 거의 전무했던 상황에서 나온 추석 시기에 특화된 수익성 단감 품종이라서 현재 단감 농가와 농협을 포함한 관계자분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큰 관심을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 품종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다면 시장과 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근래에 매년 과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단감의 소비 감소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연간 1인당 단감 소비량이 10년 전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올누리 품종 보급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단감 소비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숙기 분산 효과로 인해서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올누리 품종을 재배하게 될 농가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예, 유의하실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올누리는 숙기가 9월 24일경인데요. 수확을 제 숙기보다 한 일주일 정도 당겨서 시작하는 것은 품질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확을 늦추게 되면 와피에 검은색 흑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품종 단감 올누리 품종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추석쯤에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단감 관련해서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요. 오늘 전하는 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감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감 포장 교역도 요즘은 참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감 살 때 이렇게 한 4-5개 정도 이렇게 묶어 있는 걸 많이 사곤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단감의 경우 이 판매 시기에 따라서 잘 팔리는 포장 규격이 다른 품목입니다. 보통은 낱개의 형태로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같은 이 저장 단감의 판매 시기에는 PE 필름으로 포장된 이 한 줄짜리 봉지 판매가 주를 이룹니다. 그 외에 이게 박스로도 판매되기도 합니다. 네, 가공품도 중요할 텐데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 감 가공품도 판매가 되고 있죠. 실제로 어떤 가공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나요? 예, 감류 중에서 가공이 되는 품목은 이 떫은 감으로 만든 감말랭이와 아이스 홍시가 있고요. 단감 가공품으로는 감식초가 있는데요. 모두 이 큰 변동 없이 꾸준한 매출을 보이고 있는 품목입니다. 네, 오랜만에 아이스 홍시 먹고 싶네요. 시원하고 맛있죠. 그러게요. 자, 이렇게 오늘 과일 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진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미나리입니다. 봄을 맞이해서 날씨가 더 좋아지면서 부산과 광주, 나주 등의 주산지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미나리 경락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80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138톤 들어왔었고요. 물량 많이 증가했습니다. 78톤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미나리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2,92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1,000원, 최저가 9,900원에 형성돼 있고요. 자, 어제는 3만 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평균가 12,000원대 형성돼 있죠. 어제보다 17,073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14일이 가장 낮았네요. 29,000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면서 3월 17일 가격 31,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후에 하락과 좀 상승을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최고가 3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와 올해 그래프가 계속 어찌락뒤치락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가장 높았던 가격 12,000원대, 그리고 가장 낮았던 가격 3월 2일 초반대에 7,000원대 가격까지 나왔습니다. 이후에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3월 9일 이후부터 올해의 상승폭이 더 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12,000원대 후반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높은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나리 오늘 경매 분위기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지금 이맘때요, 가락동은 은은한 봄 향기로 가득한데요. 봄나물만큼이나 은은한 향을 자랑하는 지금이 딱 제철인 채소 미나리 소식 준비했습니다.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나리 경매사 고창섭입니다. 네, 뭐 식사 안 하셨어요, 경매사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미나리 반찬으로요? 미나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식당에. 무슨 반찬이었어요, 오늘 저녁 반찬? 오뎅입니다. 아, 네. 어묵 드셨구나. 아니, 경매사님. 네.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시기가 미나리 향이 가장 진하면서 정말 딱 제철 아닌가요? 네, 제철이죠. 네. 지금 현재 최고로 미나리가 많이 나갈 때가 지금 3월 달에서 4월 달. 그때가 최고 많이 나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요 분위기, 요 봄 분위기 타고 경매도 원활하게 지금 잘 펼쳐지고 있어요? 분위기는 좀 어때요? 지금 이번 주 분위기는 저번 주보다는 약간 상승세, 소폭 상승하는 상승세가 좀 탔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출하처에서 약간 물량 조절도 하고 또 지금 철이다 보니까는 미나리를 좀 많이 먹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네. 보니까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미나리수. 지난주보다 훨씬 더 좋은 예. 흐름으로 지금 오늘 현재 경매가 좀 펼쳐졌다고 합니다. 자, 양이 좀 증가한 모습인 것 같아요, 교매사님. 예. 네, 아무래도 지금 제철인 만큼 지금부터 뭐 미나리 양은 좀 계속 늘어날 텐데 오늘 반입량 지금 집계가 되어 있죠? 네, 양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79톤. 거기에 이제 포대가 이제 저희 쪽에 들어온 양은 29톤 정도 되고요. 박스 미나리가 13톤, 아니 17톤. 그다음에 포대 미나리가 한 12톤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전체 지금 총 반입량이 79톤이에요. 네. 예. 지난주하고 좀 그래도 비슷한 양인 거죠? 지난주보다는 거의 한 5톤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톤 정도 한 소폭 이제 증가를 네. 했어요. 하지만 시기상은 뭐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미나리 양은 이제 늘어나는 네. 그런 시기인데요. 자, 79톤 반입이 됐습니다. 뭐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봐도 뭐 양적인 부분은 좀 원활하게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예,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양이 적지만은 지금 현재는 원활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지금 말 그대로 뭐 서두에 계속 전해드렸지만 이 시기에 정말 참 맛이 좋은 향이 진한 우리 미나리 시세도 좀 잘 형성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오늘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지금 포대 미나리 같은 경우는 6만 원에서 7만 원대 선에서 거래됐고요. 박스 미나리 같은 경우는 8천 원에서 9천 원 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한 상자에 우리가 무게를 치면은 이게 4kg 예, 기준인가요? 예. 네, 4kg에 오늘 8, 9천 원 예. 형성을 했는데 머리 시세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한 10,000원 가까이 나왔죠, 오늘? 오늘은 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네, 최고 경매까지 10,000원까지 나왔는데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머리 시세는요. 예, 머리 시세는 거의 뭐 많지는 않죠. 아무래도 한 가락시장 내에 한 만자 좀 들어온다 하면은 한 1,000짝이나 그 정도. 그래도 그 정도는 반입이 되네요. 네. 교매사님 잔단으로 하면은 이제 이게 무게로 한 어느 정도죠? 잔단은 한 지금 단당 400g 무게입니다. 그래서 20kg가 한 동입니다. 네. 그럼 20kg에 이제 오늘 6, 7만 원 정도 형성을 했는데 예. 이게 좀 지난해하고 이제 동기간 대비 좀 시세를 좀 살짝 비교를 해본다면은 지난해 어때요? 동기하고 시세를 비교한다면은 지금 지난해도 한 6만 원에서 7만 원대 거래는 됐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수요일 날 미나리 가락시장 반입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쉬다 보니까는 그 물량 조절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6만 원에서 7만 원이 유지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시세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은 네. 교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현재는 이제 소비가 좀 원활하게 사실 안 네.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미나리는 수요일에 경매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산지에서 지금 이제 물량을 좀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지난해와 이제 비슷한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 아무래도 좀 올해 시세가 조금 약해요. 네, 예. 약한 부분이고. 자, 사실 저는 이맘때 하면은요, 미나리 하면은
저는 한제 미나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쪽 가서 이 생미나리 예. 삼겹살 구워가 돌돌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네, 지금은 어때요? 본격적인 이 출하 지역들이 어느 지역들일까요? 지금도 겨울 미나리 출하 지역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포대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전주, 박스는 이제 돌미나리 같은 경우는 나주하고 강주. 지금 현재는 경기도 쪽에서 햇미나리 이제 하우스 미나리용 햇미나리가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어때 지역들 지금 현재 뭐 작황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이제 전라도 쪽은 이제 하우스가 거의 끝나고 네네. 노지 미나리가 이제 거의 많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공 자체도 좋고 물건 상태가 지금 아예 지금 엄청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날씨가 또 따뜻하다 보니까는 옷자라서 조금 흠이라면 모를까 조금 채가 커요? 길어가지고 길어요? 예, 긴 것이 좀 흠입니다. 또 지금 날씨가 좋다 보니까 우리 미나리가 뭐 생육 환경은 너무 좋아요. 그냥 쭉쭉 그냥 잘 뻗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자 하지만은 지금 품질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작황 상태도 너무 좋지만 이거 어때요? 코로나19 영향 지금 뭐 반입량도 그렇고 시세에 좀 많은 영향을 받았죠 현재. 예, 지금까지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번 주는 미나리가 여기서 한 6,000원, 7,000원대 이제 양 조정을 안 했을 때 그 6,000원, 7,000원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한 1-2,000원 떨어졌습니다. 네, 박스 같은 경우는 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기 같은 경우 한 2만 5천원에서 3만 원대가 나와야 작년 같은 게 나왔었는데 지금 17,000~18,000원에서 2만 원 초반대 그런 식으로 형성됐었거든요. 그래 그제 물량 조절하면서 이제 지금 잠깐 올라간 건데 어느 이제 다시 이제 지금 물량이 짓게 되고 뭐가 하면은 시세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쨌든 우리가 좀 시세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맞춰줬던 이유는 이 물량 조절, 양을 조절하면서 그래도 네. 시세를 좀 우리가 끌어올린 거네요. 근데 네. 다만 우려되는 게 이제 여기서 소비가 더 지금 멈춰 있거나 더 안 된다면은 하락의 여지는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미나리를 먹어야 되는지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한번 좀 보여드리면 주말에 좀 많이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좀 볼게요. 가장 좀 좋은 시세를 받는 이 미나리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미나리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잎하고 줄기하고 사이가 옛날에 얘기했다시피 한 2대1 이제 줄기가 2면은 예, 잎은 1 정도 길이가 최고 딱 해가지고 상품에서 A급으로 받는 시세입니다. 그다음에 대공 자체도 지금은 씨알이 이제 대공 자체가 겨울 하우스 미나리가 좀 약간 가는 부분이 있는데 노지 같은 경우는 대공이 좀 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감이 생기고 지금 좋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씨알 이제 가는 것이 하우스면 이제 햇미나리다 보니까는 조금 가는 것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제 조금 이게 좀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대공 자체가 굵어져요. 굵어질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속을 살짝 봤는데 속이 좀 가는 게 좀 껴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품질은 정말 양호해요. 예. 네, 그리고 살짝 손으로 이렇게 좀 들었다 놨는데도 요 그냥 향긋한 그 미나리 그 봄 향이 있잖아요. 예. 아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현재 미나리 품질 너무나 양호하고 또 지금 시세도 좀 적정 시세가 지금 계속 형성이 되는 만큼요. 주말에 가족들과 그냥 뭐 외식하지 마시고요. 고기 사다가 이 미나리 덜덜덜덜 말아가지고 맛있는 따뜻한 식사를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가락동에서 살펴본 미나리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입맛 돋우는 데는 이 미나리만 한 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향도 좋고요. 네. 방금 뭐 이경환 팜캐스도 이야기했지만 삼겹살과 또 찰떡 궁합이 네. 미나리 소비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나리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최근 미나리 반입량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최근 들어서 이 시장 반입량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입량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물량은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주로 어느 지역에서 지금 반입이 되고 있을까요? 예, 전주 지역이 대규모 조직화된 미나리 생산지인데요. 농가 수는 54가구, 재배 면적은 165헥타르에 달합니다. 워낙 대규모 출하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주산 미나리의 시장 반입량이 많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부 반미나리는 경남 지역, 돌미나리는 나주 지역에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나리 가격도 좀 체크를 해주시죠.
예, 미나리 4kg 박스 기준으로 이번 주에 12,500원에 판매가 됐는데요. 이는 전주에 14,000원과 비교하면 떨어진 가격이지만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1,500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하면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장 규격도 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게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 혼자 살다 보니까 제발 좀 소포장에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어떤 규격을 선호하나요? 예, 미나리도 이 판매장에 따라서 판매 규격의 수요가 다른 편인데요. 네. 소매 매장의 경우에는 200에서 400g 봉지 포장의 수요가 높고요. 식자재 매장의 경우 4kg 박스 상품의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네. 앞으로의 가격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미나리 가격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앞으로 점점 기온이 오르면서 산지 생산량은 늘어나게 될 거고요. 자연히 시장 반입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반면 소비는 크게 늘어날 만한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봄미나리 향은 물론이고 영양면에서도 사실 보약이나 다름없잖아요. 네, 이 우리 소비자들이 봄미나리를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뭐 각 지역에서 지역 농산물 홍보와 판매가 계속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강원도 감자 이벤트 제가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11개 품목을 담은 이 농산물 꾸러미를 판매를 해서 화제를 좀 얻었습니다. 그런데 청도에서도 한때 미나리 팔아주기 운동이 좀 효과를 얻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경북 청도군이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서 청도 미나리 팔아주기 이 운동을 벌였는데요.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보름간 실시를 했는데 이 결과 택배 등을 통해서 약 28톤, 총 2억 6천만 원어치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네, 청도 미나리는 연간 2,053톤, 또 203억 원의 판매 수익을 내는 청도의 주력 농산품인데요. 청도군에서는 청도 미나리 팔아주기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하루빨리 지역 경제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농산물 소비 홍보를 위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이겨내는 것도 좋고 또 국민들의 마음이 합쳐지니까 얼마나 또 따뜻합니까? 맞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농산물 구매하는 경향이 좀 많아졌는데요.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또 잘 살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집중 분석 품목으로 미나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소매가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4,8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17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고요.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006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27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사과 호주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0,081원입니다. 어제보다 75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먼저 한우 등심 100g 기준 9,346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1,963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목살은 1,900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5,016원에 판매가 됐네요.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이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춘분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농사철을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는 일이 여전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밭 태우기가 실제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데다가 오히려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 생물까지 모두 태워버리는 악영향도 있는데요. 매년 논밭 태우기 근절 운동을 벌이곤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농민들의 논밭 태우기로 인해서 벌써 몇 차례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산불로 번져서 큰 피해를 주고 또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논밭 태우기는 근절돼야 하는데요. 네. 만약 부득이하게 논밭두렁을 태우고 영농 부산물 등을 소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먼저 읍면사무소 또는 소방당국에 신고하고 나서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네, 뭐 저희 가락동 365에서도 몇 차례 저희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 농민들의 안전과 또 재산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논밭 태우기 안 하는 문화가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호 MD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쌈채소와 딸기 그리고 유기농업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가락동 365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